안녕하세요. 상소인의 CG다방의 정상호입니다. 이번에는 V-Ray 3.3포 마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V-Ray 3.3포 마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된 지 꽤 됐는데 한국어로 소개되는 영상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작을 해보게 됐는데요. 물론 지금 이미 업그레이드된 여기 업그레이드 소개 영상이나 또는 여기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분들은 뭐가 더 좋아졌는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영문이거나 또는 이제 특별한 설명 없이 동영상으로만 보여지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기 그 V-Ray의 공식 사이트 말고 이제 V-Ray 3.0 때부터 해서 이제 새로 생긴 이 사이트로 오시면 여기 V-Ray 3.3포 마야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많은 것들이 향상이 됐고요. 간단하게 이제 위에서부터 보자면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 렌더러들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더 빠르게 다른 렌더러들보다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기존에 비해서 이제 3.3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조금 더 빨라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이제 렌더링을 걸어 보시면 빨라지긴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한 이제 최신 버전을 쓰시는 게 좋겠죠. 근데 이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 기존에 그 제작했던 환경이 V-Ray 3.0 하이 버전이면 살짝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테스트를 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제 한 가지 예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그 V-Ray 3.0 마야 때부터 이제 V-Ray 마야 2016하고 해서 컬러 매니지먼트 지원 유무에 따라서 색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던 동영상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이제 살짝 마이너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파악을 하고 그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이제 뉴 이미지 샘플러라고 해서 그 기존하고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베리에이언스 베이스드 어댑티브 샘플러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. 이거는 이따가 이제 여기 소개 영상을 보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더 부연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토매틱 샘플링 오브 라이트 메테리얼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이제 새롭게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오토매틱이라기보단 이제 V-Ray에서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줬지만 그게 이제 대부분 유저들이 필요하면 더 많은 샘플링을 해주도록 그 라이트나 메테리얼 서브 디비전 값을 올려줘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똑똑해졌다고 보시면 돼요. 새로운 이미지 샘플러가 도입되고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스마트하게 그 샘플링이 더 필요한 라이트나 재질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더 하게끔 됐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사용하기 수월하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GPU 그 관련된 렌더링에 대한 이슈도 점점 이제 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커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서 쿼드로 그 24기가 램을 장착한 쿼드로 신제품에 대한 그 소개도 했었던 것 같고요. 24기가 메모리면 생각보다 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에 대한 이슈도 차차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GPU도 많이 앞으로도 사용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프로덕션이나 이런 VFX 쪽에서는 조금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용도로 빠르게 이제 그 라이팅을 하는 용도로 이제 좀 더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V-Ray 심파일로드에 대한 그 기능이 들어왔어요. 맥스하고 마야하고 이제 기존엔 V-Ray 프록시 해서 메시 파일 데이터만 주고받았으면 이제 재질이나 라이팅 정보까지도 주고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. 물론 아직까지도 제약사항은 꽤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맥스 쪽에는 이미 이제 기존에 추가가 됐던 부분인데 렌더링 때 이제 그 불린이나 클리퍼 해서 이것도 여기 소개해주는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. 그런 기능들이 추가됐고요. 그러니까 모델링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이제 실제 다른 오브젝트를 가지고 깎아내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리고 호색 스카이 정확하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. 에어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
네, 그 대기 효과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. 물론 이제 그 제한되는 기능도 있긴 한데 조금 더 자연스럽고 렌더링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네, 이걸 쓰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라운디드 코너라고 해서, 이거는 기존에 이제 멘탈 레인에 있던 기능이었는데, 렌더링 때 그 모서리진 부분이나 이런 걸 라운딩 처리를 해서 스페큘러가 맺히던가 해서 조금 더, 네, 그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, 그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하드 서페이스나 이런데 코너에 라운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이런 느낌이 달라지고 전체적인 그 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수월하게 모델링을 하지 않고 렌더링 단계에 수월하게 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. 그리고 트리 플래너 매핑이라고 해서 UV 정보가 없어도 조금 더 이제 그 심리스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맵끼리 서로 이렇게 UV 닿는 부분은 잘려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매핑을 할 수 있는 트리플래너 매핑 방식도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발음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상수인에서 제가 여러 번 동영상이든 뭐든 소개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그 울트라 리얼리스틱이라고 써놨네요. 좀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그 플레이크를 렌더링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거나 해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플레이크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이제 폴오프 텍스처라던가 그 맥스에 있었죠. 기존에는 이런 텍스처라던가 그 다음에 뭐 볼륨 렌더링이 향상이 됐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. 저는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여기 케오스 그룹에서 만드는 동영상을 보고 조금 필요한 내용을 덧붙여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금 빨리 스킵을 해볼까요? 우선은 소리는 끌게요. 지금 보시면 렌더 세팅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렬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네, 그리고 조금 못 보던 옵션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잠깐 마일을 띄워서 확인해 볼게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렌더 세팅이고요. VLA가 설정이 되어 있죠. 탭으로 가 보면 프로덕션 렌더러라고 해서 이제 CPU 또는 오픈CL 쿠다 대부분 이제 쿠다를 사용하시겠네요. AMD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 엔비디아를 쓰시는 분들은 쿠다를 사용하시게 될 것 같고요. 이게 들어와 있는 의미는 뭐냐면 쿠다로 해서 그 배치 렌더링이나 이런 걸 프로덕션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. 물론 제가 보기엔 아직 이제 구체적인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그 GPU 제한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GPU RT 렌더링을 했을 때 제대로 표현 안 되는 건 이 프로덕션 렌더를 쿠다로 해서 렌더링 해도 똑같이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GPU로 프리뷰 빠르게 보거나 뭐 하는 용도로 쓰실 분들은 넘겨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샘플러 타입도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시브로 사용하게 됐고요. 민 쉐이딩 레이트는 이제 6가 고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6, 8 그러니까 6, 8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쓰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이제 건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요 이제 디폴트 값은 기존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 맞춰서 테스트해서 나온 최적의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특별히 바꿀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필터 타입이 바뀌었죠. 랑코즈라고 해서 그 맥스 쪽에는 이미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그 디테일하거나 이런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옵션 중에 하나가 Use Local Subdiv이라는 옵션이 있어요. 이게 디폴트로 이제 꺼져 있는데 이 방식이 아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우선 간단하게 보시면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이쪽에 보시면 그 서브 디비전 해서 수치가 지금 우선 여기 한번 제가 켜볼게요. 키면 서브 디비전 수치가 어디로 갔을까요? 안 보이네요. 잠시만요. 샘플링으로 들어왔네요. 여기 이제 8로 되어 있는데 꺼면 그레이 처리를 해서 수치를 적용할 수 없게 바뀌어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보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똑똑해졌다고 보시면 돼요. 기존에 이제 라이트든 재질든 이런 쪽에 이제 노이즈가 있으면 그 유저가
가서 서브 디비전 수치를 바꿔주곤 해야 되는데, 물론 이런 거를 수동으로 조절해서 뭐 한 5%, 10% 정도 조금 더 렌더링 속도를 향상시킬 수는 있어요. 지금 이런 세팅에서도. 근데 이제 그걸 다 찾아서 맞춰주고 하는 시간 대비 그냥 여기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요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샘플링 방식에 맞게서 렌더링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거.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라이트에 대한 서브 디비전 수치를 뭐 씬마다 그 카메라 위치마다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한 그냥 그 디폴트 상태의 자동화된 옵션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뭐 매테리얼이나 라이트에 가서 서브 비전 수치를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어댑티브로 와도 여기 트레스홀드 값하고 맥스 서브 디비전 이 수치만 가지고 그 노이즈를 웬만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다루기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외에 또 이제 컬러 매핑도 아마 예, 레이나드로 바뀌었네요. 요것도 이제 맥스처럼 레이나드로 바뀌었다는 거. 근데 이제 기존처럼 그냥 놔두고 쓰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고 리니어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.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세팅으로 와 보시면 네, 뭐 엠브리가 들어와 있죠. 그리고 유즈 디스플레이 렌더링에서 이쪽에 이제 옵션도 키워서 필요 화면 보여주는 방식으로 봐서 조금 더 깔끔해졌다고 보시면 돼요. 전반적으로 이제 그 V-Ray 쓰기가 힘들었던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탭이 생겨서 여기 이제 카메라든 뭐든 기존 씬에 있는 그런 옵션 값들을 오버라이드죠. 그 덮어 씌워서 그 수치나 이런 옵션을 이쪽에 이제 인 걸로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런 것들 옵션은 오버라이드 이 탭에 다 들어왔고요. 그리고 IPL로 가시면 여기 IPR 엔진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그 호환이 되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 CPU가 되어 있으면 CPU고요. 만약에 그게 싫고 이제 IPR을 다른 걸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.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아마 기존에 여기 탭에 막 이제 IPR 할 때 뭐 헤어를 렌더링 할지 디스맵을 할지 이런 걸 정하는 옵션이 따로 있었는데, 지금은 여기 지오메트리 옵션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호환을 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V-Ray 라이트 리스터라고 해서 지금 라이터가 하나가 있죠. 이렇게 옵션을 여기서 손쉽게 100개 정도 있으면 그냥 100개가 쭉 라일이 될 거예요. 여기서 손쉽게 보고 수치를 바꿀 수 있게 됐어요. 지금 한번 여기 수치를 제가 바꿔볼까요? 30인데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10으로 바꾸면 여기 10으로 바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? 한번 컬러도 바꿔볼까요? 네,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손쉽게 좀 세팅을 하실 수 있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, V-Ray 퀵 세팅도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필요하시면 뭐 아키비지 익스테리어, 인테리어, VFX 뭐 스튜디오 셋업해서 이걸로 쉽게 여기에서 조절해서 접근을 하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알고 이쪽이 이제 접근하기 쉬운 분들은, 용이한 분들은 이쪽을 쓰셔도 될 것 같네요.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조금 더 깔끔해지고, 그리고 작동 방식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V-Ray 쓰는 게 조금 더 손쉬워졌다는 거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영상 요 앞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Variance Based Adaptive Image Sampler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왼쪽이 이제 기존 방식이에요. 그리고 오른쪽이 새로 업그레이드된 방식인데, 조금 플레이를 더 해볼게요. 보시면, 그러니까 이제 아마 V-Ray를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조금 그동안 체감을 하셨겠지만, 어두운 부분, 섀도우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았고, 대부분 샘플링이 어느 쪽에 집중이 되냐면 그 강한 그 라이트 강도가 생기는 부분, 이런 부분이죠. 이런 부분에 샘플링이 더 많이 그 계산이 되고, 어두운 부분이나 안부에 대해서는 그 샘플링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요 베리언스드 베이스드 어댑티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샘플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샘플링 된 걸 보시면 네, 되게 균등하죠. 왼쪽은 보시면 조금 그
안부나 이런 부분엔 좀 거칠게 노이즈가 남아있는 반면에 그 새로운 버전에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이제 샘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이게 아마 프로그레시브 이미지 샘플러 방식이 들어오고 이제 GPU나 CPU 이런 것들이 같이 RT 버전이 혼용이 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샘플링 방식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기존의 섀도우나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샘플링 옵션을 따지고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르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노이즈 차이 보이시죠? 네, 요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이 새로운 샘플링 방식이고요. 그 다음에 호색 스카이 모델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기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. 스카이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됐는데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볼까요? 기존에 인바이먼트 포그나 이런 걸 사용하고 뭐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조금 그 에어리얼 퍼스펙티브하고 호색 스카이 모델을 사용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기 효과를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플레이를 해서 볼게요. 어떻게 다른지. 그리고 사용도 V-Ray 인바이먼트 포그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거. 옵션이 몇 개가 없죠. 이렇게 보시면 해가 뜨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이쪽에 와서 좀 옵션을 볼까요? 이건 그냥 디스턴스겠죠. 카메라부터 이렇게 디스턴스에 따라서 포그의 그 농도를 나타내고 높이에 대한 표현이고요. 라이트 머테리얼도 이것도 조금 더 강도를 더 크게 해서 뭐 필요하다면 정해줄 수 있는데 1이 이제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정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이펙트 인발먼트라고 있는데 이걸 켜주시게 되면 그냥 이거는 이제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그 아티스틱한 느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. 지금 잘 보시면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. 요 하늘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더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섀도우에 대한 정보가 사라져요. 그래서 이런 느낌이 필요하면 쓰실 때 유념하셔야 될 건 섀도우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는 거. 이것만 유념하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크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이런 느낌이 필요하시다면 응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시면 이제 V-Ray 볼륨 그리드 프로버빌리틱 쉐이딩이라고 해서 옵션이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오픈 VDB에서 이렇게 V-Ray 볼륨 그리드를 이용해서 오픈 VDB를 불러와서 이렇게 지금 플루이드해서 포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보시면 이 옵션이 들어와 있어요. 볼륨 매트릭 이쪽에 보시면 프로버빌리틱 볼륨 매트릭이라고 있는데 이 옵션을 켰을 때가 오른쪽이고요. 껐을 때 기존 방식이 왼쪽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는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걸 전체를 그냥 다 했다면 라이트든 매트리든 이쪽에서는 새로운 방식에서는 그 스모크의 덴서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샘플링 방식을 조금 더 다르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샘플링을 더 하거나 덜 하거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잘 보시면 렌더링 속도도 더 빨라졌고요. 차이가 바로 보이시죠?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노이즈 상태도 달라요. 보관되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조금 더 렌더링 속도도 빠를 뿐더러 노이즈에 대한 처리도 조금 더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거 발음이 스토카스틱 플레이크라고 해야 될까요?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시면 조금 더 기존에 이제 V-Ray 그 카페인트에 플레이크 메테리얼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UV에 이제 텍스처가 들어가곤 해서 메모리도 많이 사용했고 그 카메라 가까이 가게 되면 조금 이제 이런 디테일이 안 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걸 이제 좀 보완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쓸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색에 대한
그 베리에이션, 랜덤 휴 이런 기능들이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플레이크 표현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메모리도 이제 기존 방식에 비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네,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색깔 베리에이션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응용해서 램프를 연결하거나 해서 쓰실 수 있게 됐고요. 네, 지금 색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.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저런 표현이 사실은 안 됐었죠. 그리고 이제 그 라이트 캐시가 디스트리뷰트가 예전에 안 됐었거든요. 디스트리뷰트 라이트 캐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제 디스트리뷰트 렌더링을 할 때 라이트 캐시가 사용됐으면 각각의 그 렌더 노드마다 다 따로따로 계산을 했어요. 근데 이제는 그 라이트 캐시를 한 번에 다 그러니까 나눠서 계산을 해서 같이 합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최종 렌더링은 안 하고 이 씬에서는 라이트 캐시만 네, 하게끔 했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는 2대를 더 렌더 노드를 붙였네요. 그래서 총 3대가 지금 계산을 하는 거고 이미 끝났죠. 거의 그냥 비례적으로 렌더링 속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라이트 캐시도 조금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라이트 캐시를 베이킹을 해서 쓰시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해서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라이트 캐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랜덤 바이 아이디라고 해서 제가 커뮤니티에서 소개를 드렸죠. 그런 기능도 들어와서 여기 이제 랜덤 바이 아이디 샘플러 인포에 그 어디셔널 V레이에 그 트리비트를 추가를 하고 랜덤 바이를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 됐어요.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 컬러에 따라서 색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야 2016에 그 룩 디벨로먼트 킷이 추가가 됐거든요. 익스텐션 1에 그런 것들도 이제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 보시면 이쪽에 호환이 돼서 그거가 적용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그 기능까지도 이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V에서. 그 다음에 Vray 트리 플래너 텍스처라고 있는데 지금 기존 방식의 UV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겹치거나 UV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 부분은 심이 생기죠. 이렇게 잘라져 있는 부분. 근데 이제 이런 걸 또 맞춰서 그 텍스처링을 다시 하고 하는 게 게 불편하잖아요. 사실 이런 구라던가 뭐 그 에셋 같은 거 크게 캐릭터 같이 디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에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맵 하나 하고 그냥 랜덤하게 그 패턴을 줘서 적용하게 되는데 이제 UV랑 상관없이 요 트리 플래너를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법도 되게 간단해요. 그냥 중간에 트리 플래너 노드를 연결을 해서 거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시 좀 뒤로 가볼까요? 다시 지금 차이거든요. 여기에서 트리 플래너를 안 썼을 때는 이렇게 UV 심이 생기고 쓰게 되면 이제 아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거는 그냥 원리는 그 정윤회자가 있으면 그냥 위 옆에 해서 총 3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고 중간에 이제 중첩되는 부분은 블렌딩을 해서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 약간 블렌딩 듯한 느낌이 있죠.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맵을 넣는 것까지 보여주는데요. 맵을 넣게 됐을 때 이렇게 심리스하게 특별하게 UV에 맞춰서 그 페인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텍스처만 넣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는 거 그런 기능이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GPU RT가 향상이 되게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알렘빅 파일이거든요. 그래서 파티클 알렘빅을 가져와서 그걸 이제 GPU에서 실시간으로 프리뷰를 하면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쿠다 코어를 쓰고 있고요. 색깔이든 뭐든 뭐 이렇게 베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걸 바로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알렘빅 헤어도 또 지원이 됩니다. 그리고 오나트릭스가 마야용이 아직 베타인가요? 그것도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헤어 또한 그 GPU RT로 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됐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연산이 되고 있죠.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래픽 카드 메모리도 증가되고 하면서 조금 더 유용하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가필드인가요? 그리고 이제 이것 또한 그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, 어, 뭐, 지금 맥스에서 그 신 파일을 구축을 하고요. 물론 이제 그, RT에서 렌더링 되는 것들은 마야에서도 그대로 렌더링 할 수 있는데, 만약에 RT에서 렌더링이 제대로 안 되면 마야에서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 파일을 VRC는 익스포트를 하고 그 마야에서 불러오게 되면 네, 그대로 세팅이 됩니다. 똑같이 재질하고 라이트하고 그 환경값이 그대로 들어오고요. 아마 여기 마야에서는 지금 카메라는 미리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. 맥스하고 맞춰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고,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그 VRCN에 대한 설명에서 좀 더 카메라하고 이런 걸 어떻게 매치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기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물론 이제 XGen에서 VRCN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거기에 대한 헤어 캐시 또한 조금 더 원활하게 쓸 수 있게 됐어요. 그것도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넘어가 볼게요. 어, 그리고 이제 그 프록시하고 인스턴스 또한 빨라졌어요. BVH라고 해서 그 뭐 정렬하거나 레이캐스팅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 가속화되고 하는 그런 스트럭처가 조금 더 그 뭐랄까 정리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그냥 조금 더 네, 좋은 방식으로 됐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면서 조금 더 빠르게 네,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른쪽이 훨씬 더 빠르죠. 이게 이제 그 구조상 그런 것들을 배열이나 이런 거를 레이트레이싱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V-Ray 프레임 버퍼도 조금 더 기능이 활성화가 됐어요. 그러니까 LUT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컬러 커렉션 정보를 저장을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. 네. 그래서 저장한 걸 가지고 불러와서 다른 쪽에다가 적용도 할 수 있고요. 다른 쪽에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그걸 확인해 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LUT 파일에서 저장을 해서 불러와서 확인도 가능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조금 더, 네, 그 기능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라운드 코너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렌더링을 했을 때 이 엣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그 하이라이트가 안 생겨서 입체감이라든가 이런 게 플랫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그 기능이 들어왔어요. 기존의 멘탈 레이에 있던 기능인데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수치를 적용해서 네, 라운딩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도 같은 오브젝트가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라도 거기 거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반영이 돼서 이렇게 라운드를 적용해주는 기술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조금 더 여기에는 하이라이트가 생기면서 사실적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예전에 이런 걸 라운드를 다 모델링을 할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죠. 데이터도 무거워질 뿐더러.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했던 V-Ray 클리퍼하고 커스텀 오브젝트가 적용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를 클리핑을 하기 위한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상태로 해서 클리핑 오브젝트로 적용을 해서 잘라줬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조금 더 기능이 좋아졌죠. 모델링 이것도 이제 모델링을 기존에 이렇게 해야 됐던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잘라내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또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점점 깎여 들어가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걸 표현하는데도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네, 이게 이제 크게 향상된 기능들이고요.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오픈 서브 리뷰 3.0을 지원하게 됐네요. 이제 조금 더 빨라졌고, 그 다음에 아마 메모리 용량 자체도 조금 더 최적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 여기까지 정상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